안녕하세요. 엔터 전문 변호사 송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려면 현재는 로스쿨을 가야 하죠. 로스쿨에 가려면 리트를 봐야 합니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봐야 하는 리트가 24년 7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리트 시험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리트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트는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이죠.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필수 전형 요소입니다. 리트 초창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였고 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출제를 포함한 시험 업무를 이관받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2년을 제외하고 8월 말에 치러지다가 2018년에 시행하는 2019년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부터는 7월 중순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시험 일자를 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원서 접수 전에 리트 후의 절차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주말에 각 로스쿨에서 실시되는 면접을 거쳐 12월 둘째 주까지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입니다. 사실 2010년도 입학 2기라 가지고 굉장히 옛날 이야기여서 리트가 정말 기억이 나진 않는데 대략 표준 점수로 130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배치표 상으로 다 점수에 그냥 맞춰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당시 초기이기도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인강으로 추리 논증을 잠깐 들었었고 저는 피셋 기출을 풀었었던 게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는 없었는데 그건 첫 번째 봤을 때 점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트를 위해서 두 번째 보기 전에 뭘 더 많이 첫 번째보다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첫 번째 하던 부분을 동일하게 준비하고 포스트 리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두 번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리트가 잘 오르지 않는 시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오르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학원도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과목인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수능과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데 난이도는 좀 더 높죠.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변호사님 저는 시간이 다 있었으면 지문을 다 읽을 수 있어서 더 많이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 많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속독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키워드나 목차를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언어 이해를 푸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라고 내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요지나 질문에 대한 쟁점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하거나 깊게 음미하면서 나는 정독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교정하시면 언어의 점수가 많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 추리 논증인데요. 문제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트랑 피셋이 다르기 때문에 피셋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추천하는데요. 리트를 대비하는 수험생이 피셋을 바로 보려면 인터넷에서 뽑아서 풀거나 아니면 피셋의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리트 유형에 맞는 것들을 추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추리 논증이 피셋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바로 나오는 첫 번째 과목인 언어 이해나 두 번째 과목인 추리 논증이랑 다르게 논술은 지원 대학 측에서 채점을 하고 전형에 자유롭게 반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그다지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리트 수험생들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긴 합니다. 리트 시행 이래에 매년 논술 점수로 인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의심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도 역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죠. 가령 일부 로스쿨에서 대놓고 논술은 PF다 라고 입시 요강에 명시하기도 하니까 합불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으니까 난 보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논술을 안 봐도 가능한 학교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논술까지 다 보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었는데요.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학원에 다녀서 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은 무조건 비추, 무조건 혼자 공부 이러지는 않고요. 자신한테 필요한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학원을 안 가면 무조건 점수가 안 오른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학원은 보니까 조별로 조도 짜주고 스터디 활동도 하게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공부 타입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학원에 다니시는 거고, 근데 나는 혼자 진드간이 공부하는 게 더 나한테 맞다라고 하면 이제 부족한 부분만 인강을 찾아보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 송과 함께 리트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2024년 7월 21일에 리트를 보는 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 있어서 원하시는 로스쿨에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